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저번에 올슨 38쪽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 38쪽 하는데 우선 그 저번에 우리 조동사 리스트를 좀 작성을 하던 게 있었어요. 그쵸? 그거 이어서 좀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그 다른 학생들 시간에 간지러. 이거 다른 학생들 시간에 했던 건데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똑같은 레이아웃을 가지고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같이 썼던 거는 안 해도 되고요. 안 썼던 거는 같이 보도록 합시다. 쓰면서. 자, 우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핵심 리스트가 이런 거였어요. 그쵸? 요 핵심 리스트에서 계속 요거를 참고를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봅시다. 우선 will, would, can 얘네들 제가 이렇게 따로 나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따로 나눈 이유가 있는데 먼저 얘네들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인칭, 수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제 적용은 돼요. 우리가 조동사라고 할 때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 이거죠. 시제랑 인칭 그리고 단수, 복수 요거를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얘는 시제는 바꿀 수가 있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애들은. 근데 인칭이나 수는 여기에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동사는 본래 인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칭이나 단수 복수를 따지지 않는 게 조동사입니다. 그런데 그걸 따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네들은 그렇다. 자, 그리고 must, had better. 얘네들은 수도, 인칭도, 시제도 싹 다 모두 무시하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수도 상관없고, 인칭도 없고, 시제도 없는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need, there 얘네 두 개. 얘네들은 인칭과 수는 적용하지 않되 시제는 또 얘네들은 적용을 하는 애들이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얘네 둘은 인칭, 시제, 수 모두 다 싹 다 적용할 수 있는 애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외가 있다 이거예요. 예외는 ought. 내가 이것도 적어놓지 않았는데 얘는 좀 예외라고 보셔야 됩니다. 얘는 예외. 얘는 예외로 인칭과 시제와 수도 적용을 전부 다 받지 않습니다. 얘는 인칭, 시제, 수 모두 다 싹 다 무시하는 애예요. 이 ought는. 근데 얘를 빼고 나머지 be able to, be going to, have to는 싹 다 적용을 해야 된다. be, have to도 마찬가지로. 제가 얘네 둘을 이 두 칼럼을 따로 구별을 해놓은 이유는 얘네들은 투부정사 베이스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be, have to는 얘네들은 그냥 일반 동사인데 조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걔네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이제 요거 우리 저번 시간에 썼던 거죠. will이에요. 조동사 will은 조건절 또는 시간 부사절에서 사용을 할 수 없다. 이거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when 같은 접속사 뭐 if 같은 접속사를 쓸 때는 부사절일 때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혹시 모르실까봐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요것도 알아가시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조건절 접속사 얘네들이 있다라는 거. if, unless는 in case, as long as 얘네들은 좀 모를 수 있으니까 꼭 알고 가시라는 거고. 시간절 접속사도 이렇게 나와 있다. 특히 by the time보다 전치사구가 아니라 여기서는 접속사다라는 거. 근데 이게 진짜 많아요. 조건적 접속사로 제가 몇 가지 더 추가드릴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provided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provided. 정말 희귀한 단어예요. 왜냐하면은 얘는 정확히 말하자면 얘는 관사된다. 뭐죠? 분사구문입니다. 여기는 provided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는데요. provided 주어 동사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건데 이렇게 쓰면은 만약에 주어가 동사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if랑 똑같아요. 얘가 지금 if가 생략이 된 겁니다. 분사구문이니까. 접속사 if 생략되고 주어가 뒤에 나오는 주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 생략을 한 상태로 최종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provided 주어 동사를 쓰면은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점이 제공됐을 때 그게 제공이 된다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해서 주어가 동사한다면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if절처럼 받아주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will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가선법을 쓸 때에도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게 있고요. provided 뿐만 아니라 given도 있어요. given 주어 동사
물론 이 주어 동사 들어갈 때에는 that이 다 생략이 됩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provided도 마찬가지예요. that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given도 똑같아요. 뭐뭐라는 점이 주어졌을 때. 왜 공사장이냐? provide는 제공하다, give는 주다잖아요. 그죠? 출동하셨어요. 옆반에서 이렇게 공사하니까 1층으로 내려가지 못하시고 출동하셨어 지금. 예, 걱정 마시죠. 1강은 제가 지킵니다. 예. 다른 강의지는 공사를 하든 뭘 하든. 자, provided 주어 동사, given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같이 알아가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에 의지를 표명한다라고 했어요. will은 의지 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will 자체가 명사로 쓰일 때는 의지라는 의미가 있듯이 조동사로 사용될 때도 I will do it 이라고 하면 나는 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I will become a doctor. I will be a college student. 나는 언젠가 나는 대학생이 될 거야. 나는 뭐가 할 거야. 이런 의지를 나타낼 때 will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나 반드시 이거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I'm going to do it 이것보다는 I will do it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 will을 쓸 때는 먼 미래나 또는 기약이 없는 경우에 will을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먼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언젠가는 되는 거야. 언젠가는 나는 언젠가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언젠가는 대학생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will을 쓸 수 있는데 기약이 없거나 먼 미래일 때 먼 미래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제가 봤을 때는 먼 미래로 뭐 최소한 그래도 한 1년 단위 이상은 먼 미래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나중에 비고잉투가 나올 때 그때도 얘기를 할 건데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저는 마지노선이 1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미래는 마지노선 최소한 1년 이상은 정도 그 정도는 돼야지 먼 미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쓰든. 자, 그 다음에 would가 나오는데 이게 고개를 숙일 때마다 너무 간질간질해요. 여기가 당분 잠깐만 이렇게 어차피 이건 내가 쓴 거고 설명만 하면 되니까 그죠? 자, 이제 would가 있어요. would는 will의 과거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제 일치 때문에 쓰는 겁니다. would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정법일 때처럼 시제 일치를 하기 위해서 would를 쓴다. 대표적으로 여기 써있던 가정법 썼네요. 그 다음에 추측의 의미가 있어요. 추측. He would be there. 그는 거기 갈 거야. 거기 도착할 거야.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가정법이랑 같이 안 써도 돼요. 그냥 he would be there. I would do my homework. 나는 내 숙제를 할 거야. 아마도 뭐 이런 추측할 때 쓸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뭐뭐 하곤 했다. 얘가 제일 많이 사용될 텐데 과거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예요. 뭐뭐 하곤 했다. 얘 중요해요. used to랑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얘랑 조심하셔야 됩니다. used to랑. used to는 동작이나 상태 모두 다 사용을 할 수 있어요. would는 동작만 쓴다. 이거 예문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There used to be a building here. 여기에 건물 한 채가 있곤 했어. There used to be 있곤 했어.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비동사 썼기 때문에 동작이 아니죠. 근데 would 썼을 때 보세요. There would be a building here. 얘는 여기에 빌딩 한 채가, 건물 한 채가 있곤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안 돼요. 못 쓰는데 만약에 이렇게 쓰자는 뜻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얘는 여기에 건물 한 채가 들어설 수도 있어. 이런 거예요. 앞으로. 추측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런 표현 쓰잖아요. 얘는 이제 문법상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때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은 대학교 이제 원서 보잖아요. 대학교 원서 보면은 문법 대학생들 보는 대학원생들 문법책 보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라. 틀린 문장. 아무튼 이제 can이 나와요. can은 이제 허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다 알 텐데 이것도 알 거고 얘도 알 거예요. 얘가 중요해요. 얘가 can't나 cannot으로 쓰면 그리고 cannot을 떨어뜨려서 쓰면 안 됩니다. 혹시나 cannot은 한 단어예요. 아무튼 can't나 cannot을 쓸 때 분명 뭐뭐 아닐 것이다 라는 추측의 의미가 됩니다. must가 추측의 의미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아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must의 추측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must가 추측의 의미를 쓸 때 must not을 쓰면 반드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추측이 아니라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 추측의 의미를 쓰기 위해서는 can't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He can't play soccer라고 하면 he can't be playing soccer. 이 예문 보시면 그는
분명 축구하고 있는 중이 아닐 것이야 이런 뜻이 돼요. 근데 비동사랑 사용이 된다라고 했죠. 경우에 따라서는 아닐 때도 있는데 얘 보세요. He can't play soccer랑 he can't be playing soccer 이 두 문장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은 얘는 추측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쓰이면은 그냥 축구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축구를 할 수 없다요. 근데 얘는 축구를 하고 있지 않다가 아니에요. 축구를 하고 있을 수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야? 추측이잖아. 그는 축구를 하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동사랑 보통 잘 붙여서 비동사랑 붙였을 때 말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진행형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수동태로 바꾸던가 어찌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바꿔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해야지 이제 좀 서로 잘 알아듣는 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ould 보세요. could는 다 알 수 있죠. 이것도 could도 추측의 의미가 있어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정법에서 쓰는 거고 넘어가요. shall 우리가 평서문이라고 하면 일반 문장입니다. 걔는 의문문은 질문이고요. 평서문 뭐뭐 해야 할 것이다. shall을 쓰면은 평서문으로 쓰잖아요. 뭐뭐 해야 할 것이다예요. You shall go라고 하면 너는 가야 할 것이다. He shall stay라고 하면 그는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위에 말씀드렸죠. 여기 이거 어디 있어? 인칭수 적용을 안 한다라고 했듯이 뭐 shalls 이렇게 s 안 붙입니다. 다. 자, 다음에 의문문으로 바꿨을 때는 권유가 됩니다. 얘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우리 뭐 할래라고 물어볼 때 shall we 어쩌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권유할 때. 내가 뭐 하는 게 좋을까? 내가 너한테 물 한 잔 줄까? Shall I bring you a cup of water?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이거 굉장히 약간 격식 있는 표현이에요. 정중한 표현도 맞고 격식 있는 표현이에요. 약간 클래스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되죠. 근데 모든 거는 경우에 따라서 쓰셔야 돼요. 뭐 갑자기 친구들 10대들 여러분 나이 또래 애들인데 이런 말 쓰면은 좀 오글거리겠죠. 아무튼 should를 쓰면은 얘는 뭐뭐 해야 한다. 얘 have to와 비슷한 경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순위를 보자면 must가 제일 세고요. have to가 그 다음에 ought, 그 다음에 should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should가 제일 낮은 당위성을 보여줍니다. 몇몇 이제 문법 학자들이나 선생님들은 이런 거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should랑 have to랑 그게 그거다. must도 have to랑 그게 그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사용하는 어조가 다르고요. 사용하는 컨텍스트, 문맥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정당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완료가 나오죠. 이 현재 완료는 후회나 유감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should랑 현재 완료를 같이 쓰면 후회나 유감이 됩니다. He should have come. 그는 왔어야 했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안 와서 후회가 된다 또는 유감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안 와서. 그래서 같이 쓰면은 꼭 반드시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건요, 여러분들이 해석만 잘할 수 있다면은 사실 이거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해석이 어려우면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생략 구문이 있어요. insist, recommend, suggest. 자, 그리고 등등등등 더 나옵니다. 예. 많아요. 많은데 얘를 뭐 다 외우기도 좀 뭐하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썼는데 나중에 이거 같이 들어갈 때가 되면은 그때 한번 다시 같이 보죠. 자, 그 다음에 대절에서 should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얘가 경우에 따라서 뭐 특수 가정법 구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가정법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가정법이 아니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뭐라고 부르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좀 엄밀히 말하자면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정법 자체가 뭐뭐라면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이제 가정을 하는 건데 얘는 가정보다는 좀 하라는 거거든요. 당위성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특수 가정법으로 구별을 할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가정법이 아니라 뭐 당위성 구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보다 경력이 더 많고 더 그런 많이 배우신 분들이 뭐 몇몇 분들은 특수 가정법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근데 얘는요. 그래서 사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얘를 당위성 구문으로 쓸 때는요. 대절에서 should를 써야 돼요. 해야 한다.
근데 이 should가 생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작년 이제 몇몇 고등학교 지필평가 범위, 문법 범위도 얘가 쓰였고요. 얘가 나왔고, 올해 우리 여기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여러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도 요게 문법 범위로 나왔어요. 시험 범위로. 그래서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I insisted that he should stay for dinner. 여기서 대신 명사절 접속사 대시죠. 얘는 생략을 보통 합니다. 자, 근데 이 뒤에 나오는 should도 보통 생략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he stay가 됐어요. 이게 이제 문법, 이런 경우가 문법을 애매하게 많이 공부한 학생들은 이런 거를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아예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게 눈에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나오다 이런 걸 안 찍겠죠. 아예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이런 거 모를 테니까. 근데 문법을 정말 많이 공부한 것도 알고 정말 어중간하게 공부했으면 이런 게 막 눈에 띈단 말이죠. he 다음에 stay s가 들어와야 되는데 s가 들어가야 되는데 s가 없어. 아니면은 과거형으로 바꿔서 이 stayed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어떻게 3인칭 단수 주어에다가 동사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얘를 틀렸다고 찍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should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쓴 거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should를 생략을 한 것뿐이다. 그렇게 알고 가십시오. 요런 동사들 앞에다 썼을 때 여기다가 이런 동사 3개 말고 이게 동사 개수가 한 10몇 가지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안 쓴 게 있어요. 안 쓴 게 뭐냐면 얘네들은 당위성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단어들 그대로 그 의미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그가 저녁을 먹기 위해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고집부렸다, 주장했다. 이게 있고요. 누가 뭐뭐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거죠. 뭐뭐가 해야 한다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그는 귀신을 유령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럴 때는 should도 안 써요. 이럴 때는 당위성이 없어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럴 때는 시제에 맞춰서 쓴다라는 거예요. 시제에 맞춰서. He insisted that he saw ghost before. 그는 주장했다. 그는 끝까지 끈기 있게 고집 부렸다. 그가 예전에 유령을 봤다라고. 그죠? 그럴 때는 그냥 saw 또는 has seen 이런 식으로 현재 완료나 이제 뭐 과거 완료나 아니면은 과거 시제나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동사를. 당위성이 없잖아요. 그는 밥을 먹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가 맛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게 어디 당위성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는 시험이 어려울 것이라 뭐가 있을까요? 시험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뭐 이런 것도 당위성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는 내가 숙제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공부를 해야 한다고 뭐 제안했다, 추천했다. 뭐 이런 거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should를 써야 되겠다 이거죠. should 안 써도 되고 대신에 동사 원형만 써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may가 들어와요. may. 추측 또는 허가를 쓸 텐데 추측으로 쓸 때는 아마도란 뜻이요. 얘가 maybe랑 달라요. 얘가 사용하는 게. 얘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고요. 얘가 함께 쓰면 얘는 부사가 됩니다. 아무튼 간에 추측의 의미가 있고 허가가 있어요. 평서문으로 쓸 때는 권위주의적인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may는 you may come. 너 와도 된다 이거예요. you can come이랑 완전 차원이 달라요. 이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약간 그 왕이 여왕이 영국의 여왕이나 뭐 이제 막 그런 왕이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이 대통령도 이렇게는 말 안 할 거야. 그 머리카락 머리카락 잠깐만요. 나 이러면 수업을 잘 못해요. 너 머리카락 좀 떼줘. 여기 뭐 어디 있냐? 간지러워. 죄송합니다. 이러면 내가 간지러워서 내가 수업을 못해요. 네, 그래서 그 평서문을 쓸 때는 권위주의적인 느낌이 난다라는 거예요. 의문문으로 쓸 때에는 정중한 느낌이 듭니다. 대신에 그와 반면에 May I show you our best options? May I introduce you? 뭐 이러면서
뭐뭐 해도 될까요? can I보다 훨씬 정중해져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may가. 자, 다음에 might가 있어요. might는 추측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얘도 may랑 똑같아요. 근데 may보다 덜 확실할 때 쓴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떤 문법책에서는 may랑 might가 약간 그 확신 정도에 있어서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고요. 어떤 문법책에서는 또 이제 may랑 might가 이제 시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may는 현재로 많이 쓰고 might는 과거로 쓴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데에서는 뭐 둘 다 별 차이가 없다, 똑같다라고 말을 하는 책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상 may랑 might 차이 없는 것도 거의 없는 것도 팩트예요. 그리고 may랑 might랑 의미도 거의 차이도 없는 것도 팩트고 시제 차이도 거의 없는 것도 팩트입니다. 근데 저는요, 만약에 차이가 없다라고 할 거면은 차라리 그나마 조금 있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그러면 조금 있는 거라도 알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may는 might랑 다르게 might가 may보다 덜 확실할 때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들이 얘기할 때 그가 올 수도 있어 라는 표현을 쓸 때 he may come이랑 he might come이랑 좀 다른 무게감이 느껴져요. 실제로. 그래서 he may come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he might come 그는 아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의미를 그런 문장을 쓸 때 쓰는 표현 많이 쓰고요. might가 진짜 모르겠는 거야. 자, 그럴 때 쓰고요. may의 과거형으로도 쓰이는데 이거 진짜 별 차이 없습니다. I may go to Australia. 나 호주에 갈 수도 있어. I might go to Australia. 나 호주에 갈 수도 있어. 진짜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굳이 과거형으로 쓰이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CJH로 쓸 때는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과정법 과거 쓸 때요. 주절에서 would, should, could를 쓴 다음에 그냥 might를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거기서 may는 안 써요.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might는 may의 과거형으로 쓰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must가 있어요. must는 반드시입니다. 예. 그냥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you have to come. 너 와야 돼. 이거랑 you must come. 너 진짜 와야 돼. 이건 진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태희랑 얘기를 한다고 쳐봅시다. 제가 태희한테 태희야, 너 이번 수업에는 진짜 와야 돼. 너 왔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 약간 안 와도 돼요, 사실은. 근데 내가 초대를 하고 있어. 수업 말고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디너 파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디너 파티 안 와도 되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너 진짜 왔으면 좋겠어. 너 진짜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you have to come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You have to come. 너 진짜 와야 돼. 근데 그게 안 와도 되거든, 사실. 근데 만약에 안 오면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디너 파티의 호스트가 얘야. 디너 파티를 개최하는 게 얘야. 그냥 안 오면 안 되잖아, 이거를. You must come. 너 진짜 와야 돼, 이거거든. 당위성 자체가 다릅니다. 얘를 have to랑 똑같다고 여긴다라는 거는 좀 의미론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법적으로만 본다라는 거지. 근데 언어를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게가 있고요. must가 had to 과거로 써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had to를 쓰는 거예요. 과거로 써야 될 때. must는 제가 말했죠. 시제, 인칭, 수 다 무시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과거로 쓸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과거의 의미로 해야 했었다를 써야 되면은 어쩔 수 없이 had to를 씁니다. 미래로 써야 되면은 will have to를 쓰는 거고요. 추측도 있어요. must가 분명 뭐뭐일 것이다. 비동사랑 함께 씁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he must be sick 이런 거. 그는 분명 아플 것이야. 그거를 가지고 그는 반드시 아플 것이야 이렇게 하면 반드시 아파야 해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는 분명 아플 것이야. He must be playing soccer now. 지금쯤이면 분명히 축구하고 있을 거야. He must play soccer. 이러면 뭐예요? 그는 반드시 축구해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건 좀 다르죠. 자, 그다음에 부정 형태로 쓸 때는 이제 이렇게 not을 써야 된다라는 거 있는데 이게 뭐야 지금?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제가 이거를 좀 헷갈리게 쓴 것 같아요. 그냥 일반 must를 반드시로 뜻으로 쓰일 때는 must not을 쓰면 됩니다. 줄이면 mustn't가 돼요. 그리고 근데 나는 여기다 추측에다가 화살표 해놨죠.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얘가 추측을 쓸 때 말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내가 헷갈리게 썼는데 추측에 대해서 분명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 뭐뭐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can't를 써라 이거예요. 지금 must not을 쓰라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had better가 있어요.
자, had better는 뭐뭐 하는 편이 낫다 이겁니다. 자, 얘는 줄였을 때 apostrophe d를 쓰고 그 다음에 better를 씁니다. 여기서 이 apostrophe d를 would가 생략된 형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had입니다. 그러니까 d 쓴 다음에 better 나오잖아. 얘 그냥 had better구나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돼요. 얘는 뭐뭐 하는 편이 낫다라는 건데 뉘앙스가 약간 협박조예요. 물론 협박 말고 일반적일 때도 씁니다. 일반적일 때도 쓰는데 좀 협박을 하는 경우에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 이거죠. had better가. 네, 그래서 뭐 you'd better do your homework. 너 숙제하는 게 좋을 거야. 약간 이런 뉘앙스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죠?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had 썼다고 해서 과거 완료 아닙니다. 그리고 시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had better는 과거도 안 되고 미래도 안 돼요. 얘는 그냥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쓰는 겁니다. 뭐뭐 하는 게 좋을 거야 이런 의미. 뭐뭐 하는 게 낫다, 뭐뭐 하는 게 좋을 거다. 물론 당연히 뭐 협박 말고도 다른 뜻 써요. It's cold outside. I'd better wear a coat. 밖에 추운데 코트 한 벌 입어야겠다. 이럴 때도 쓰는 거야. 그런 편이 낫겠다 이런 거. 자, 다음에 need를 볼게요. 자, need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어려워져요. 다시 need를 쓰면 조동사와 일반 동사, 즉 다른 말로 본동사라고도 합니다. 본동사. 일반 동사랑 본동사는 차이가 있어요. 본동사는 다른 말로 수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동사를 본동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조동사부터 볼게요. 두 가지 형태로 쓰일 수 있습니다.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쓰일 수 있는데 잘 보세요. 부정문으로 쓰일 때는 need, not 이런 식으로 조동사, not 동사 원형 형태를 그대로 취합니다. 줄이면 needn't 주어 동사로 쓴다 이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예요. 뜻은 똑같아요. 필요하다라는 뜻인데 얘가 조동사를 쓰이든 일반 동사를 쓰이든 뜻은 똑같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예요. 자, 의문문으로 쓸 때는 주어 앞에 need를 갖다 붙이면 됩니다. 조동사니까. need I do it 이런 식으로 내가 그걸 해야 합니까? 이런 거죠. 제가 아까 리스트에서 뭐라고 썼어요? 제가 리스트에서 시제는 받지만 인칭과 수는 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조동사로 쓰일 때 그런 겁니다. 조동사로 쓰일 땐 시제 영향은 받지만 인칭과 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needs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주어가 he가 됐잖아. He needs not go가 아니라고요. He need not go라고요. 이거 되게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일반 동사가 있어요. need가. 여러분들 흔히 아는 need to 부정사 있죠. He needs to go. 그는 가야 돼. I need to go. 나 가야 돼. I need to do my homework. 나 숙제해야 돼. 이럴 때에는 s를 붙이단 말이야. 그럴 때에는 일반 동사라서 붙이는 거예요. 걔가 지금. 근데 얘는 일반 동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not이 어디 위치해 있어요? 조동사. need 뒤에 있어요. 이러니까 얘는 일반 동사가 조동사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시제 줄 수 있지만 인칭을 주면 안 돼요. 단수 복수 주면 안 돼요. 그냥 조동사처럼 써야 돼요. 이게 그래서 까다로워요. 시제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he needed not go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는 갈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자, 관용구가 있습니다. 이 관용구 알아가셔야 돼요. 여기서 need only 동사 원형 구조입니다. 예. 자, 이렇게 쓰면은 단지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만 필요하다 이게 아니에요. 동사 하는 것만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뭐 비슷한 의미긴 하지만 단지 뭐뭐 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she need only ask 이런 되게 괴랄한 형태가 나오는데 이렇게 쓰면은 그녀는 물어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돼요. need에 시제는 넣을 수 있지만 지금 s 안 붙었어요. 수나 단수 복수 안 붙었고 인칭 안 붙습니다. 그 기억하시고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간다라는 거. need only 동사 원형 요 관용구 같이 알아가세요. 그래봤자 조동사로 쓰이는 need라고 해봤자 관용구가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일반 동사를 쓸 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타동사처럼 쓰입니다. 얘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로 쓰이는데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need 뒤에 그러면은 투부정사 명사적 문법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동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need 투부정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흔하게 접하는 애들이고요. 실제로 영어 회화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애들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he need not go 얘는 이제 부정인데 얘도 he needs to go 부정을 하면 he doesn't need to go 이렇게 되겠죠. 조동사로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쓸 수는 있다라는 건데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면 약간 좀 구식 영어 느낌이 나요. 조동사로 쓸 때는. 구식 영어 또는 뭐 이제 문예체. 그러니까 책 같은 데에서 보통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일반 동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시제수 적용 다 합니다. needs 이렇게 다. 단복수까지 다 적용하고 인칭도 다 적용을 하겠죠. 동명사 쓸 때는 need 뒤에 동명사 쓰면 돼요. She needs practicing. 그녀한테는 좀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의문문 쓰면 뭐예요? 이거 혹시 몰라서 쓴 건데 do 앞에 써주면 돼요. 일반 동사니까 need가 do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문 쓸 때는 그러니까 don't로 써주면 되고요. 쉽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은 don't have to가 있고 don't need to가 있어요. 얘가 don't have to는 have to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don't have to를 쓰면은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뭐 하면 안 된다는 must not으로 써야 돼요. 뭐뭐 하면 안 된다를 쓸 때는 don't have to가 아니라 must not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don't have to를 보잖아요. 얘는 무슨 의미냐면 don't need to랑 똑같아요.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 놀면 안 돼. 이거 공부해야 돼. 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you don't have to play games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10중 8구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오케이 하고서는 게임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야마가 도시겠죠. 왜냐하면은 뜻이 뭐다? don't have to는 don't need to다.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너 게임 할 필요가 없어. 그래? 할 필요가 없어? 계속 할게 이거죠 뭐.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에 there가 나옵니다. 자, there도 조동사가 있어요. there 같은 there 자체라는 단어를 많이 볼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죠. 자, there 조동사로 쓰일 때 세 가지가 있는데 부정문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 그래서 there not 동사 원형을 쓰면 돼요. 이게 부정문이 됩니다. there 뜻이 여기 의미 여기 아래 있죠. 감히 뭐뭐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의미는 감히 뭐뭐하다. 네. 그래서 there not 동사 원형 쓰면 감히 뭐뭐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감히 뭐뭐 하지 않다. 의문문으로 쓰이면 얘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여기 써놨듯이. 근데 쓴다면 써요. there 주어 동사 원형을 쓰면 돼요. there he go. 그가 감히 간다고. there he stay. 그가 감히 남아있는다고. 약간 이런 거예요. 거의 안 써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약간 왜냐하면은 진짜 의문문이라기보다는 약간 터무니없을 때 많이 쓰거든요. 뭐 감히 막 이러면서 이럴 때 쓰잖아요. 보통 감이라는 거를 물어볼 때 쓸 때는. 그럴 때는 모르겠어요. 약간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가야 돼. 난 그 사람이 내 집에 있으면 집에 안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계속 남아 있겠대. 그럼 뭐라고요? You dare to stay? 라고 표현을 하지. Dare you stay?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가 안 가겠다고 감히? 형태가 의문문 형태가 안 된다라는 거죠. You dare to stay. 일반 평서문처럼 쓰는데 거기다 물음표 붙여서 약간 어이가 없다는 듯이 뭐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 써요. You dare to stay? 너가 남아있겠다고 감히? 이렇게 쓰지. Dare you stay?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많이 그렇게 난 이제까지 살면서 그렇게 쓴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문법상으로 그게 가능은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냥 한번 알아가실 때 같이 알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관용구가 있어요. 차라리 얘를 진짜 많이 씁니다. dare를 쓸 때는 관용구를 제일 많이 써요. How dare 이렇게 How dare 그 다음에 뭐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데 동사 원형만 생략해도 되고 싹 다 생략해도 되고 How dare만 써도 되고 How dare 이러면은 어떻게 감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How dare you 이러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감히 이런 How dare you do it 이런 식으로 동사까지 다 붙였어도 되고요.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 이제 여기 주변 지역에서 고등학교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가장 많이 보게 될 게 그레타 툰버그의 그 환경 기후 관련된 연설문입니다. 거기에서 그레타 툰버그 씨가 그렇게 막 열심히 말을 하시죠. How dare you 이러시죠.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냐? dare는 관용구로 제일 많이 씁니다. 얘는 사실
의문문 또는 감탄문 둘 중 하나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뭐 물음표를 붙여도 되고요. 느낌표를 붙여도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냥 관용구로 보시면 되겠다.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시제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시제 적용하지 않고 하지만 인칭과 시제 적용은 하지만 인칭과 수 적용은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시제 적용은 할 수 있어. dared, needed 이런 식으로. 근데 인칭 수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동사로 쓰일 때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반 동사로 쓰일 때는 어떠냐? dare 투부정사 또는 동명사 똑같아요. need랑 똑같아요. 그렇게 쓰면 됩니다. dare 투부정사 또는 dare 동명사 이렇게 쓰면 됩니다. 시제 수 당연히 적용하고요. 예. 인칭도 적용하고요. 그럴 때. 됐죠? 자, 그 다음에 비동사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비동사 쓰면은 조동사는 아니지만 조동사 취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비동사는. 그래서 예전에 조동사 리스트에 옛날에는 비동사가 같이 올라왔던 때가 있었어요. 실제 문법책에서.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조동사는 아니지만 취급할 수 있는 것들이 have랑 do가 포함이 되는데요. 사실 have는 그 어떠한 문법책에서도 조동사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넣어준 거예요. do는 진짜 조동사가 있고요. be는 요즘에는 좀 조동사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좀 나뉘고요. have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조동사로 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have는 조동사로 취급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여기 안 나와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Have you been to Korea라는 질문에 너 한국 가본 적 있어? 여기서 답변을 어떻게 해요? Yes, I have. No, I haven't라고 답변을 하죠. have로 답변을 합니다. Do you play soccer에서 답변은 Yes, I do. No, I don't. Are you a student에서 Yes, I am. No, I am not. Can you play soccer에서 Yes, I can. No, I can't. 그렇듯이 조동사를 물으면 조동사로 대답을 한다 이거예요. 그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얘는 그러면 조동사로 취급하는 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때 have 있죠. 얘 가지다른 느낌으로 have 말고요. 그건 아니에요. 일반 동사 have 말고요. 일반 동사 have 말고 현재 완료 쓸 때 have 말하는 겁니다. 저기 현재 완료 알겠죠? 현재 완료 have 쓸 때 또는 과거 완료로 바꿨을 때 had일 때 걔네들은 마치 조동사 취급하라는 거예요. 답변할 때 걔네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가지다 먹다라는 일반 동사 have 말고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건 보셔야 돼요. 조동사 취급을 하지만 조동사는 아니다. 그걸 어떻게 엮어볼 수 있냐면은 얘네들 쓴 다음에 동사원형 쓰지 않아요. be랑 have 뒤에는 절대 동사원형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엄밀하게 말해서 조동사가 아닌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또 그래서 need랑 dare를 영어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은 semi-modal이라고 표현을 해요. semi-modal verb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조동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동사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개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런 개념으로 가셔야 되는데, 없었어. magic. 사라졌어.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자, do가 있어요. do는 강조 조동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e랑 have는 따로 진짜 얘는 100% 조동사라는 게 없어요. 근데 do는 100% 조동사가 있어요. 물어볼 때 쓰는 do 말고 부정문으로 쓸 때 쓰는 do 말고 걔네들 말고 진짜 원래 조동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강조 조동사입니다. do가. 그래서 강조 조동사로 쓰일 때는요. 얘가 he does play soccer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거죠. 보세요. 어떤 느낌이 돼요? 이러면은 그는 진짜 축구한다. 그는 축구 확실히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돼요. 시제랑 수 적용합니다. 보이다시피. 그리고 얘는 d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이거예요. do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것만 같이 하나 더 알아가세요. 이건 조동사 파트긴 한데 조동사 말고 다른 걸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대동사라는 개념입니다. 대동사. 이거 얘기할 때. be랑 어차피 do 딱 나왔으니까 딱 좋네요. 얘네 be랑 do는 대동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동사.
자, 대동사가 뭐냐면 마치 대명사랑 똑같은 거예요. 대명사가 뭡니까? 대명사. 대명사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 또는 뒤에 나올 명사 대신에 써주는 명사를 대명사라고 해요. 이 대동사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앞에 나오는 동사랑 뒤에 나올 동사를 대신해서 써주는 동사를 대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비동사가 들어와 있잖아? 그러면 뒤에서도 비동사 쓰는 거예요. 앞에 일반 동사 들어와 있잖아? 그럼 뒤에서 두 동사 쓰는 거예요. 두는 일반 동사 쓰는 걸 대신으로 써준 거고요. 비는 비동사 대신에 써준 거예요. 예문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I am happy and so is he. 이런 식으로 쓴다 이거예요. 이거 도치 구문이고 특수 도치가 되는 거죠. 이러면 I am happy, 나 행복해. 비동사 썼어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올 때 대동사로 is 써준 겁니다. So is he. 그도 마찬가지로 행복해. 이거예요. 비동사 똑같이 썼어요. 보세요. do는 어떻게 쓸까요? I have a car and so does he.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나한텐 차가 한 대 있어. 그리고 그한테도 한 대가 있어. 이거예요. 그한테도 마찬가지야. 앞에 have라는 일반 동사 썼으니까 뒤에서 두 동사로 바꿔준 거예요. 이런 걸 대동사라고 합니다. 대동사. 그래서 여러분들 문장 해석하실 때는 이런 대동사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do 이러고 끝나고 뒤에 목적 안 들어오고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러면은 걔를 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앞에서 쓰여 있는 일반 동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대동사기 때문에 걔가 대신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뭘 대신하고 있는지를 찾으셔야 된다 이거죠. 비동사랑 두동사 나왔을 때 그냥 같이 알고 가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e able to 나와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be able to 나오는데 be able to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죠? 이런 거는 can이죠. can 동의어인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can be going to는 안 돼요. 근데 will be able to는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can be going to는 안 되는데 will be able to는 돼. 자, 그래서 그는 뭐뭐 하고 있을 리가 없다. 미안합니다. 내가 딴 생각 좀 잠깐 했어요. 제가 다른 내가 딴 생각 잠깐 딴 생각했어요. 그래서 잘못 나왔어요. 뭐뭐 하고 있을 리가 없다가 아니라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표현을 하고 싶을 때 can be going to는 안 되고 will be able to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조동사들 be able to도 조동사처럼 취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be able to도 조동사고 will도 조동사고 be going to도 조동사 다 그럴 때 얘네들 두 개를 연달아서 못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an, will, can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네는 be able to는 제가 위에 리스트에 써드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부정사 분류입니다. 얘네들은 투부정사. 투부정사라서 동사 원형 쓰는 거예요. 뒤에 조동사라서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쟤네들은 조동사 취급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쓰면은 조동사 애들이랑 의미가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조동사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얘네들은 조동사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원래 조동사 플러스 조동사가 안 되기 때문에 will, can, will, must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he will need go 이런 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be going to 투부정사 구문으로 둘 중에 하나는 바꿔주는 건데 그 둘 중에 하나 바꿔줄 때 뭘 바꿔야 되냐 하면은 CJ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바꾸면 안 돼요. can은 CJ가 아니에요. be going to는 CJ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CJ는 반드시 앞에 써주셔야 돼요. 조동사 중 CJ 조동사가 우선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will be able to로 써야 됩니다. CJ 나타나는 CJ를 나타내주는 will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be able to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he will need to go need가 여기서 일반 동사니까 얘는 된다라는 거고 반조동사라고 나와있죠. 조동사 플러스 반조동사. 예를 들면은 need, there, be going to, be able to 얘네들 이런 거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be going to는 똑같아요. be able to랑 형태가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의미는 이제 will의 동의어다 이거고요. 똑같아요. 넘어가요. 왜냐하면 얘가 할 얘기가 좀 많기 때문에 O2가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oughto가 뭐냐?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oughto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당위성. should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oughto가 일반 동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조동사 역할을 하는 게 oughto예요. 얘가 뭐 딱히 구별을 두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고 얘 의문문으로 바꿀 때는 근데 조동사기 때문에 얘가 ought 자체가 조동사예요. 투부정사가 아니라 얘 자체가 ought란 단어 자체가 조동사처럼 쓰여요. 그래서 얘를 앞으로 빼야 돼요. 앞으로 빼야 됩니다. 얘를 do로 바꿔주면 안 돼요. 이 일반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처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더 헷갈릴 것 같아. 여기 이거 지울게요. 제가 일반 동사 이 파트를 지울게요. 그냥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사전적인 것에서 보시면은 얘가 일반 동사이자 조동사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뺄게요. 의문문을 쓸 때는 ough를 그냥 앞으로 빼버리시면 되죠. 조동사 취급하시면 돼요. 조동사 취급. 그래서 주어 앞으로 ought 빼주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쓰면 돼요. alright to do it 이런 식으로 정말 핵에 망측한 형태가 돼요. 근데 이게 맞는 문장이 됩니다. 과거 표현은 어떻게 쓸까요? 왜냐하면은 얘 투부정사예요. 또 ough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얘 CJ 못 넣어줘요. 얘는 일반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do나 이런 걸 바꿔줄 수도 없어요. 그럼 유일하게 CJ를 변형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 CJ 배웠었죠 우리? 투부정사 CJ 어떻게 넣어줘야 돼요? to 현재 완료로 to have pp로 넣어줘야 돼요. 그렇게 바꿔줘야 돼요. ought to have pp로 바꿔줘야지 얘가 이제 과거형이 됩니다. 진짜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얘를 또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ought to have done it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죠. 진짜 그래서 얘 자체 의문문 자체도 잘 안 쓰지만 이 자체는 더더욱 안 써요. ought 부정사 과거 시제의 의문문은 거의 안 쓴다는 거죠. 진짜 쓰는 경우를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얘도 쓰는 경우를 본 적도 없는데 얘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근데 같이 함께 알아가시라는 거죠. 어차피 문법 배우는데 이거 어차피 근데 문법 책에도 안 나오잖아요. 이런 거 잘 안 나오죠. ough는 있는데 얘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오는 책은 별로 없잖아요. 그 뜻은 많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ought 의문문 잘 안 쓰고요. ought not to 부정사 애가 부정문이 됩니다. 부정문을 쓰고 싶으면은 to 부정사 앞에 not을 붙여줘야 돼요. ought not to 얘 조동사 뒤에 not 붙이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 씁니다. 이 어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네, 마지막이에요. have to. have to가 나오는데 have to는 뭐뭐 해야 알고 계시죠? 부정문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당위성이 사라진다. 필요성이 생긴다. 그것도 위에 말씀드렸고 의문문은 얘가 조동사가 아니라 얘 일반 동사입니다. have가 do를 써줘야 됩니다. have I to do it이 아니라 do I have to do it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조동사 리스트를 다시 한번 쭉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원래 우리가 나가야 될 게 이제 올숨 2권이었죠. 그래만 노하우. 그러면 노하우였는데 꼭 알아둬야 할 주요 조동사.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와요. insist, suggest, propose, demand, recommend, order 뭐 이런 거. 제가 아까 썼던 거 있죠. 당위성 나타내는 동사들. 얘네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절 들어가는데 이 대절에서 should가 원래 들어가야 된다. should를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거. 얘는요. necessary, essential, important 있죠. 얘네는요. 이때 가조 진조 구문입니다. 이때 가조 진조 구문이에요. He is necessary that 주어 동사 이거 안 써요. 여기서 무조건 가조 씁니다. it 써줘요. 알겠죠? It is necessary 이때는 대절이 진주어예요. 얘는 달라요. it만 써줘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it is necessary that she come here 이런 식으로 should 빼고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그쵸. 야, 이거 아까 리스트에는 또 안 써놨었구나. 내가 이런 걸 또. 형용사 necessary, essential, important 이런 거 가주어, 대주어, 대진주어 구문으로 쓸 때 여기서도 동사 원형 써야 됩니다. should 뺄 거면은. 알겠죠? should 빼도 돼요. 그러면 당연히 동사 원형 써야 되겠죠. 그죠? 이것도 위에 거랑 똑같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빈조 표현이 있는데 must have pp 이런 식으로 뭐 과거에 분명히 뭐뭐 했을 것이다 이런 거 되는 거예요. must have pp, could have pp, 그랬을 수도 있다. may have pp, 했을지도 모른다. cannot have pp, 그럴 리가 없다. 지금이에요. 다 얘네들 뭐예요? have pp 썼으니까 얘네들은 다
과거예요. have pp. should have pp 후회하는 거, 후회 뭐 비난, 뭐 유감 뭐 이런 거. would rather가 있었어. would rather를 쓰면은 얘 자체를 조동사 취급을 하셔야 됩니다. 얘 자체를 would rather 자체를 오히려 뭐뭐 하고 싶다예요. 얘는 would not rather가 아니라 would rather not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돼요. 그래서 would rather 자체를 거의 조동사 취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억하세요. 순서 would rather not입니다. would rather 자체를 조동사로 보셔야 돼요. would rather A than B라고 했어요. 그래서 B 하느니 차라리 A 하고 싶다. 이렇게 나오죠. 얘는 뭐 조동사라고 보기에는 좀 네. 근데 어쨌든 조동사처럼 취급을 해서 A가 동사 원형, B도 동사 원형이 됩니다. 여기서는 뭐 he would rather stay home than exercise 뭐 이렇게 쓰면 돼요. 네. 동사 원형을 들어간다. cannot help ing는 help가 그렇죠. cannot이 조동사니까 help가 동사 원형 쓰니까 아니 뭐 근데 얘는 조동사로 보기에는 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cannot but 동사 원형. 여기서 help만 빼도 됩니다. cannot but 동사 원형. 넣어줘도 되고 빼도 되고.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이런 거 같이 알아가십시오. 같이. 뭐 딱히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보고 이렇게 쓰는구나. 이거 알아고 마치 단어 외우듯이 하시면 되니까. cannot to.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네. 얘요. 왜 이렇게 접속돼? 얘요. cannot 쓴 다음에 동사 원형 쓰고 그 다음에 to 그 다음에 형용사 써야 돼요. 형용사. 이거 to로 끝나면 안 돼요.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을 할 때 to 뒤에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돼요. 문장이 to로 끝나잖아요. 그거 말이 안 돼요. 그때 to는 부사가 다른 부사예요. 그때의 to는. 마찬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너무가 아니에요. 여기서 너무의 의미로 쓰이는 to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쓸 때 반드시 cannot 동사 원형 to 형용사로 끝나셔야 돼요. cannot stress. cannot, 뭐가 좋을까? 여기 people cannot be too careful in driving a car.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이거 나올 때 얘랑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얘 뭐냐 하면요. 레이저가 없어. cannot to를 쓰면은 얘는 cannot 동사 원형 to 형용사를 써야 돼요. 뒤에 형용사 써야 됩니다. 아무리 동사해도 지나치지 않다. 네. 뭐 뒤에 뭐 형용사, 부사 이런 거. 형용사나 부사. 아니 네. People cannot be too careful in driving a car. 운전을 할 때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제가 아래 써놓은 거는 cannot 동사 원형 enough는요. 얘도 의미는 비슷해요.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거든요. 근데 얘는 위에 거랑 같은 느낌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뜻이 똑같아요. 뜻은 똑같은데 같은 문장 형태가 아니에요. 제가 예문을 들어드릴게요. 그냥 이거 말 나온 김에. cannot 동사 원형 enough는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써요. 그리고 뒤에 형용사 안 씁니다. enough 뒤에 형용사 부사 있다는 거 안 들어가요. 얘는 뭐냐면 I cannot stress this enough. 내가 이거를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I cannot eat this enough. 뭐 I cannot 뭐가 있을까요? 뭐 I cannot 어떤 표현이 있을까? 또 뭐가 있어? 뭐 다 들어가요. 뭐 I cannot 말고 can't로 써도 돼요. 뭐 상관없어요. I can't watch this enough. 난 이거를 봐도 질리지가, 봐도 부족해. 뭐 아무리 봐도 지나치지가 않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뜻은 똑같아요.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뜻은 똑같지만 이 뒤에는 enough 뒤에는 문장이 끝나야 된다 이거예요. 문장이 여기서 딱 마침표 찍고선 끝나줘야 돼요. 형용사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둘 의미는 똑같지만 사용법이 다르다라는 거 그건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may well 아마 뭐뭐일 것이다. 예, may well도 뒤에 동사 원형 씁니다. 다 조동사처럼 취급을 하면 되는데 아마 뭐뭐일 것이다. 뭐뭐한 것이 당연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냥 네. 동사 원형 쓴다 보시면 돼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근데 이 뒤에 거 있죠. 얘는 예. 여기서 may as well 있죠. 얘는 might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might as well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위에 나와 있는 may well은 쟤는 might well로 못 바꿉니다. 뭐뭐 하는 편이 낫다 또는 뭐뭐 하겠다 라는 뜻도 있어요. 자, 제가 뒤에 뭐뭐 하겠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 얘는요 회화식으로 많이 씁니다. 회화식으로. 원래 본 의미는 뭐뭐 하는 편이 낫다 이거예요. 근데 뭐뭐 하겠다, 뭐뭐 할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아까 might 쓸 때 말씀 안 드렸죠. 그죠? might 쓸 때에도 might만 쓰더라도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나 뭐뭐 할 거야. 그래서 I might 이 표현이 원래 본 의미는 나는 아마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인데 I might do it 이러면은 나 아마 할 수도 있어 이런 뜻인데 얘가 회화 표현으로 쓸 때에는 나 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냐면 아마 이렇게 줄여서 읽을 때가 많아요. I'ma do it 이러면 나 그거 할 거야. I'ma go 나 갈 거야. 이건 진짜 회화 표현이에요. 이거는 비속어 표현이고요. 이건 회화고 이게 어디서 파생이 되냐면 might라는 조동사에서 파생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얘를 의미가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아마 뭐뭐 할 거야가 아니라 나 할 거예요. 이럴 때 쓸 때는. 그래서 그냥 같이 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랑 나중에 대화할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너무 문법 체계만 의존을 해서 might는 무조건 추측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might as well도 뭐뭐 하는 편이 낫다라는 뜻이 그게 기본이지만 차라리 뭐뭐 하겠다라는 뜻도 있어요. I might as well go. I might as well just go. 나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나 지금 갈래 이런 의미도 된다 이거야. 나 가겠다. 나 갈 거야 이런 의미도 된다.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거의 다 끝났어요. had better는 알고 계시죠? had better not 이거는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얘가 had better 자체가 조동사니까 뒤에다 납붙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있습니까 오늘 수업? 조동사 파트니까 질문은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나중에라도 생기면은 알려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숙제는 39쪽까지 문제 풀고 채점하시고 올스메 워크북이 있죠. 워크북도 우리 같이 챕터 3까지 같이 나아가 주셔야 됩니다. 그 할 때마다. 그래서 워크북도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풀고 채점해갖고 와주시고요. 당연히 요거 원래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까지였는데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에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못 하잖아요. 그날만. 그래서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거를 따로 준비를 해서 문제 풀 거를 지금 준비를 해 놓을 거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와서 그거 한번 풀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보고 계시는 지금 그 다른 분들도 그거 생각해서 그때 다음 주 토요일 날 며칠이죠? 8월 19일이죠? 19. 8월 19일 날 토요일 날 원래 오시는 시간대에 맞춰서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시간표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만약 달라지게 된다면은 제가 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제가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는 좀 힘들 수도 있고, 다다음 주에 제가 좀 시간표 검토를 해서 토요일 날 시간표가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다다음 주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오늘 숙제는 올씀, 그거 워크북이랑 그 문제 풀고 필기 정리랑, 그리고 여기 오늘 지금 이 수업 못 보는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올씀 같이 요거 오늘 단어 시험 볼 거 같이 보실 거고요. 남아있는 친구들은 단어 시험 보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어차피 휴가 기간이니까 문법 프린트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쉬시라고 계약하기 전에 문법 프린트는 따로 안 드릴 거고. 그게 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